지난해네요, 벌써. 네. 까마득한 옛날 같네. 12월 3일에 김건희 여사의 이모, 네. 김건희 이모, 고모, 예. 이런 통화 내용을 보도했었는데 그날 마침 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었습니다. 예, 정말 까마득히 먼 옛날 같은데요.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3일이니까 이제 뭐 한 2달 정도. 예. 그리고 그날 서울의 소리가 압수수색 당했죠? 그날 오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예. 5시간 녹취록 보도한 게 이철규 의원이 고소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명예훼손 했다니까. 그렇죠.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이원모 인사기획비서관을 용인 갑에 어떻게 공천 개입해서 전략 공천을 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한 게 이제 이철규라는 얘기를 김대남 행정관이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걸 보도했다라고 해서 김대남이 한 말을 예. 우리가 전했을 뿐인데 이철규 의원이 김대남 전 행정관과 저희 취재진 서울의 소리를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저까지 다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예. 장인수, 최경령, 이명수 다 고소당한 거죠. 예, 그래서 그날 네. 12월 3일 아침에 그 이철규 의원의 고소권으로 서울의 소리와 이명수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예. 12월 3일 정확하게 밤 9시 이 시간이었죠.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이모와 고모가 통화하면서 나오는 대화 내용을 또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최경영 앵커와 예. 제가 같이 그때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고모가 김혜선 목사라고 대표적인 극우 목사 아닙니까? 예. 근데 지난 대선 기간에 유튜버들 일시키고 관리하느라고 내가 3억 7천만 원 썼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도를 그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도하고 사무실 가서 쉬고 있는데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었고. 됐죠.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그때 보도를 할 때도 이철규 의원은 미리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지금 오늘 보도 내용도 사실은 이철규 의원이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막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철규 의원 열심히. 이번 보도는 네.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그 보도할 내용인데요. 예. 이게 아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철규 의원은 내일 보도에 등장하는데 그렇군요.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없는데도 아무튼 이철규 의원이 이상한 타이밍에 이상한 방식으로 등장을 해서 예. 저희가 이철규 의원에 대한 것도 안전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정확히 뭔가요? 썸네일 보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 오늘 보도할 내용은 사실 이전까지의 보도 내용과는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예. 이 주 무대가 이제 강남의 룸사롱, 예. 정확하게는 룸사롱 중에서도 가장 이제 고급 등급, 고급 레벨이라고 하는 이른바 템프로. 아, 이른바 템프로? 라고 예. 하는 곳에서 김건희의 측근들이 자주 모입니다. 김건희의 측근들.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예, 자주 모입니다. 예. 모여서 여기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 그리고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또 일들도 저지르고요. 되게 좀 그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사실 전해드리기가 예. 사실은 좀 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기본적으로 배경이 이제 그 그렇죠. 룸사롱에서 룸사롱이니까. 노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품격은 떨어지지만 근데 이게 사실 첫 번째 리포트를 보면은 왜 이 리포트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세 번째 리포트까지 쭉 보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익성이 있는지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내일 보도할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나름 공익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뒷배가 아니면 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 예.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건희의 측근인지 윤석열의 측근인지 호가 호의한 건지 아니면 알아서 긴 건지 아니면 또 밑에 사람이 뭘 전화를 한 건지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열려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사실은 보다 더 취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막힌 게 정부 측으로부터 이제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정확하게는 정보를 받아야지 그 팩트들을 다 의혹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취재가 거기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경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보도를 하는데 보도 이후에라도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리포트를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2023년 7월 강남의 한 룸사롱을 찾았습니다. 이 기자가 룸사롱을 찾은 이유는 취재 때문.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담에게 과거 단골 손님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검진법사 천남이랑 차이 오빠랑 최이라고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회장님이시고 아들이 이제 사장님이죠. 건진법사의 처남 찰리. 과거 제약회사를 운영했다는 회장의 아들 최모 씨가 그녀의 단골 손님이었다는 얘기. 이들과 같이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차이 오빠도 통해서 나간 일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경호 쪽도 오시고 국회의원 경호원과 국회의원이 건진법사 처남과 같이 놀러 왔다는 겁니다. 네, 왔었어요. 국회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 누구예요, 진짜 그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거든요. 국회의원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경호원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오빠. 제가 카톡 사진으로 한번 확인할게요. 너무한 사람 잡으면 안 되니까. 맞아, 오빠. 이분 맞아요. 경호. 오빠, 이분 맞아요. 당시 마담이 보여준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마담은 이 경호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땡땡 오빠 찰리라고 저장해놨습니다. 그의 실명 뒤에 기억하기 쉽도록 함께 왔던 찰리를 써놓은 겁니다. A씨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호를 맡았던 업체의 팀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책임 경호팀장이고 아까 그분들이 경호팀장들이었습니다. 건진법사 처남 찰리, 윤석열 후보의 경호팀장 A씨, 국회의원, 재력가 최씨. 이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남의 룸사롱을 함께 드나들며 의기투합했다는 겁니다. 경호원도 그렇고 찰리도 그렇고 최도 그렇고 한 4-5명씩 왔었거든요. 아무튼 나란 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윤석열 그 라인이니까.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예.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네. 건진법사 처남 찰리가 등장하고요. 국회의원도 같이 왔었다고 하고 경선기간에 윤석열 후보의 경호팀장이었다는 네. 말이죠. 그다음에 재력가 최모 씨는 제약회사 회장 아들이었다. 예. 일단 국회의원은 지금 누군지 확인이 됐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예. 저희 그러니까 마담이 저희가 취재진이라는 걸 알고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다 사실이고 맞다. 예. 사실이다. 자기가 했던 얘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은 했지만 더 이상의 정보를 좀 주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의 사진을 한 명씩 보여주면서 300명을 보여주면서 예.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쪽이니까 뭐 대략 한 그러네. 120명 그러네. 안팎이겠죠. 그러네요.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국회의원이고 얼굴은 알고 있고 똑똑히 기억한다. 근데 예.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예. 이 사람은 윤석열 후보 당시 캠프에서 경호팀장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호팀에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 경호팀장 A씨라는 사람은 이제 사설 경호업체 관련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선 기간 중에는 이런저런 경호 또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후보들이 어디 이제 지방 그렇죠. 유세를 가거나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 의뢰가 있으면 돈을 받고 그 경호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지 이 경호팀장 A씨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그쪽 권력의 실세거나 측근이거나 이런 건 아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찰 출신이에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그렇지는 안 않고요. 예. 그렇지는 않고 이제 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운동을 있고. 했다. 근데 다만 이제 마담의 주장과는 좀 다른 게 마담은 취재진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장 실세는 그 경호팀장이더라. 같이 술 먹는 걸 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마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찰리도 경호 그 팀장 앞에서는 찰리는 건진법사 처남이죠. 처남입니다. 찰리가 건진법사 처남이고요. 아. 그러니까 찰리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모인 겁니다. 찰리를 중심으로. 찰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마담의 주장은 그런데 지금은 뒤에 나오겠지만 경호팀장 A 씨는 나는 이들과는 사실 이들이 룸사롱에서 그 놓은 것과는 나는 상관이 없다. 예. 어쩌다 우연히 한 번 잠깐 룸사롱에서 마주쳤고 인사했을 뿐이다. 나오라고 정도로. 해서 그 정도다. 그래서 진술은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해명을 하고 있고 이 건진법사 찰리 씨는 지금 신원이 확인이 된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경호팀장이 확인해 준 바로는 예. 룸사롱에서 자주 논 거 맞고 아. 주로 찰리와 재력가 최 씨, 최 씨. 예, 둘이 많이 논 걸로 알고 있다. 나는 그 찰리랑 친한 건 맞는데 최 씨는 모르고 경호팀장의 주장에 따르면 나는 예. 최 씨랑은 친분이 따로 없고 찰리랑 친한 건 맞다. 근데 룸사롱에서 주로 논 거는 이 둘로 알고 있다. 둘이다. 야, 나는 그냥 이 둘이 불러서 어쩌다 한번 잠깐 룸사롱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헤어진 게 다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있습니다. 재력가 제약회사 회장 아들 네. 이 사람 최 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누군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 본인 주장에 따르면 한 제약회사를 한때 인수해서 잠깐 운영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취재진이 또 취재를 해본 것에 따르면 다른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제약회사랑은 상관이 없고 그 경상도 쪽에서 나라로부터 받은 어떤 사업. 네. 그러니까 나라가 줄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예, 이제 관광 그렇죠. 사업 같은 예. 거 관련해서 특정 구간에 뭐 케이블카를 한다든지 어떤 뭐 놀이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치 예. 좋은 곳에 예. 그런 걸 운영하면서 돈을 번 재력가로 알고 있다. 또 이런 상반된 본인은 제약회사라고 마담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예. 저희가 취재한 다른 소스로부터는 제약회사는 상관없고 경상도 쪽에서 어떤 그런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나라로부터 받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 또 이런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최 씨의 이름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네. 알고 있는데 그 실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 처남 찰리 이 사람이 지금 사실상 주인공처럼은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건진법사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캠프 시절에 윤석열의 등을 두드렸던 두드렸던 사람이 건진법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윤석열 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김건희 측근이라고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후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 알 텐데요. 예. 스스로를 김건희 측근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룸사롱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룸사롱 아가씨들한테 예, 마담이나 아가씨들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김건희 했고, 여사 측근들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시기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식입니까? 검찰총장 때부터 예. 대선 경선이 있었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렇군요. 이 업소를 드나들면서 의기투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리포트로만 보면 술 마시러 강남에 간 게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일단 첫 번째 사건이 2020년, 21년경에 벌어집니다. 당시 21년경. 예, 2020년, 21년경 당시 예.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예, 코로나 때 룸사롱은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지. 예, 대부분 기간 동안. 예. 근데 이들은 그 기간에도 룸사롱에 가서 놀고 영업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영업을 하다 걸려서 단속에도 걸려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무튼 벌어집니다. 두 번째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건진법사 처남 찰리 일행이 놀러 갔다는 곳은 이른바 템프로. 한번 오시면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저희는 2차도 없고 이제 애들 묵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비용이랑 해가지고 한 15번 정도 그 찰리 오빠가 하고 아가씨 맨날 묶었었어. 묵는다는 말은 아가씨가 중간에 다른 방에 가지 않도록 추가 요금을 내고 자기 옆에 계속 앉아있게 하는 걸 뜻합니다. 2차,
즉 성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아가씨를 묶느라 한 번 술값이 1,000만 원씩 나왔다는 겁니다. 마담은 찰리 일행과 있었던 일을 술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릴레이 영업할 때 중복 걸렸어요. 한 번 강남경찰서에서 한 번 걸리고 한 번 수서경찰서로 한 번 걸렸는데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영업 중단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경찰에 2번이나 적발됐다는 얘기. 그런데 당시 단속 장면이 보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수서경찰서 걸렸을 때는 광수라서 TV에 다 나왔거든요. 제 뒷모습이 나왔는데 그냥 강남에 셀럽이 됐죠. 이거 마담 걸리면 마담이다 이거 소문나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 마담의 단속 장면으로 추정되는 보도 내용입니다. 수서경찰서는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불법 영업을 이어간 강남구의 유흥주점을 적발해서 업주와 종업원 15명, 손님 3명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는 올해만 마담은 놀라운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벌금이 되게 셌거든요. 근데 저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소유예로 벌금도 안 냈거든요. 아무튼 그쪽 사람들의 힘이 많이 너무 많았구나. 야, 유승열 거기 소열 때 2년 전이구나. 2년 반 정도 지났어요.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코로나 기간 중 단속된 유흥업소 현황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업소명이 적힌 자료는 없다며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마담의 말이 사실이라면 건진법사 처남이 김건희에게 청탁했고 김건희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에게 얘기해 처벌을 빼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진 박사님이랑 그 영부인이랑 친해서 건진 박사님 아래는 완전 끔뻑끔뻑하고 그리고 어쨌든 영부인이 수가 좋잖아요. 주말에 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무릎을 꿇을 정도로 영부인님 나이가 붙습니다. 건지검사가 아니, 윤석열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윤석열이랑 친하진 않지만 우리는 건희 누나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기소유예를 해준 게 맞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수사기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우리는 건희 누나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단속을 2번 당했어요. 네. 근데 벌금을 2번 다 안 냈다. 네. 그리고 2번이나 기소유예를 네, 2번 다 기소유예로 벌금 한 푼 안 내고 처벌을 면했다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강남의 룸사롱 마담 또는 업주분들 중에서 혹시 단속 2번 당했는데 2번 다 벌금 안 내고 2번 다 검찰이 기소유예 해주더라. 그 손 들고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강남에 잘 나가는 업소들이 예. 경찰이나 어떤 검찰 이런 수사기관의 뒷배나 이제 권력자들의 뒷배를 이용해서 자기 업소에 단속이 안 나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그렇지.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속에 네. 안 걸리게. 예, 안 걸리게 단속을 피해 가도록 그렇지. 우리 업소는 그거는 저희들이 취재하다 보면 종종 있는데 전화를 미리 해준다든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저런 식으로 단속이 현장 단속을 걸려서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고 지금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기 등판이 다 나와서 저거, 유명해졌다는 거잖아요. 강남 그 마담들 사이에서 저거 누구 등짝 아니냐고 등판 아니냐고 네. 유명해졌다고 그런 상황이 2번이 연출됐는데 기소유예를 빼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이거는 되나? 사실 70년대, 그렇죠. 80년대에 대한민국에서나 가능했던 거고 민주화 되고 나서는 사실 일단 단속에 걸리면 어떤 식으로든 처벌 수위를 또 좀 낮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벌금을 좀 낮게 해준다든지. 예, 근데 대단한 뒷배가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술 먹은 사람이 건진법사 처남이었다는 거죠. 예, 예, 건진법사 처남이고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다. 그리고 대선
후보였다. 네. 그 시기를 정확하게 보면요. 이 지금 두 번째 단속됐을 때 시기가 예. 2021년 저희가 찾은 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9월 영상을 찾았고 그 9월 YTN 보도 영상이 아마 이 마담이 저희 취재진에게 얘기한 내용이랑 거의 일치하는데, 왜냐하면 수서경찰서에서 단속을 당했다. 두 번 중에 한 번은. 그렇죠. 그리고 두 번 당했다라는 예. 건데, 그 YTN 보도 영상을 보면 수서경찰서의 단속 영상이고 이 업소는 두 차례나 그 영업을 하다가 또 두 번째 적발됐다는 그 멘트가 나옵니다, 뉴스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 영상으로 추정은 되는데 21년 9월이면 정확하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네. 21년 3월에 사표를 냈고요. 그렇지, 그렇지. 사퇴를 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윤석열 지금 현재는 이제 탄핵 심판 중인데, 그렇죠.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다가 201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그렇죠. 막강한 권력을 누리다가 국민의힘 사퇴하면서 바로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로 활동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어떤 지배력은 뭐 검찰총장이든 아니든 뭐 그렇지. 이 당시에 가장 윤석열의 권력이나 어떤 검찰에 대한 어떤 입김은 가장 강력한 시기였습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떳떳하다면 밝히면 될 것 밝혀야 같아요. 됩니다. 예. 기소유예를 해준 적이 없으면 없다. 기소유예를 해준 게 맞다라면 저희가 그 업소와 이 마담의 실명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소유예를 해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밝히면 됩니다. 이게 권력이 사유화돼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렇죠. 이용되고 맞습니다.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단면이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지저분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당시 이 코로나 기간에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 예. 몰래 영업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고, 그렇죠. 정부 당국에서 이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권력을 투입했고, 마담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시 벌금이 엄청 셌다고. 그렇지. 예, 걸리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당시는 사회적인 예. 분위기가 그랬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단속에 2번이나 걸렸는데 다 기소유예를 빼줬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경영 앵커가 얘기한 대로 예. 저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그렇죠. 게 거기에 줄된 한낱 룸사롱 마담도 예. 그런 사람들한테 줄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엄청난 불법을 저질러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뭐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정치학에서 크로니즘이라고 해서 연고주의라는 게 예.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부패한 쪽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연고주의, 끼리끼리 네트워크, 인맥, 연을 통해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게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연고주의거든요.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서 밑바닥에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근데 그거를 경찰이나 검찰이 봐준 것 같은, 이거는 밝혀야죠. 네. 예. 다음 보도 내용은 더 황당한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단속에 걸렸기 때문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예. 코로나 기간에 이들은 본격적으로 더 의기투합해서 아예 업장을 하나 차리기로 합니다. 다음 보도 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단속에 걸린 유흥업소 마담을 처벌받지 않도록 손써줬다는 찰리 일행. 이들의 대담한 행각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유흥 좀 받았잖아요. 그때 오빠들이 가게를 얻어줬어요. 차이 오빠가 오빠가 몰래 가게를 얻어주고 너한테 장사하라고. 찰리 일당이 돈을 대고 업소를 차려주고 마담이 운영했다는 얘기. 경찰 단속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아직도 거기서 놀고 제가 아가씨들이 이렇게 하고 하늘에서부터 강제적인 형사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여기는 단속 때리지 마라 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돈 벌었는데.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그때 거의 진짜 그냥 오빠였어요. 이들이 차린 가게는 경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마담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네, 수사경찰서에서 일 다 봐주고
셌었죠. 광주대 그 몇 팀까지 뭐 1팀, 2팀, 3팀, 저조차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일을 다 봐주시더라고요. 거기 근데 그런 게 신기했었어요. 저는 경수대를 막아버리고 경찰이 못 오게 할 정도로 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마담의 말이 맞다면 건진 처남 일행의 손길이 검찰과 경찰 내부에 깊숙이 뻗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건진 법사 처남에게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찰리 씨 되시죠? 네네네. 건진 법사님 처남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는 잘못 보셨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을 경호했다는 경호팀장은 현재 한 공단의 비상임 이사입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평소 찰리와 친하게 지낸 건 맞지만 룸사롱에서 만난 적은 딱 한 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데 연락이 와서 주소를 찍어줘서 여기 한번 와라 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갔고 그랬더니 거기가 술집이었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뭐 저를 왜 그렇게 묘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술집 마담한테 제가 뭐 고소를 하든 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 A씨는 찰리 일당이 단속에 걸린 마담을 빼주고 마담과 함께 유흥업소를 차린 일에 대해선 알지도 못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검찰, 경찰이 뭔가 연계된 것 같은 무법천지의 세상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많이 저희가 선진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그렇죠. 투명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모든 업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흥 쪽, 유흥업소들이 대거 문을 다 닫았습니다. 잘 나가는 업소들도 그때는 다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망하고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유흥업소들이 부족해서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단속 아예 그 새로 가게를 차렸고 처음부터 단속이 안 나오게 찰리가 알아서 다 일을 봐주고 손을 썼다라는 겁니다. 찰리 오빠가 차려준 가게는 단속도 안 나왔다. 그때 아예 단속이 안 나왔다. 네. 그러니까 찰리가 이제 그 김건희, 윤석열을 통한 라인도 있었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자신도 이제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경찰 쪽에 본인도 상당히 이제 마당발처럼 이렇게 친분을 쌓으면서 좀 관리를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또는 행세를 했던 것 아닌가. 근데 그 행세를 한 게 그게 먹혔어. 이게 무법천지였는데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담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 마담도 이게 이제 그 강남 룸사롱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일 텐데 그렇죠. 단속이 정말 한 번도 안 나오더라. 신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마담이 보기에도 룸사롱 마담이 보기에도 신기한 거야. 있을 수 없는 일. 예. 아 정말 대단한 권력인가 보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벌인 겁니다. 예. 이게 마담 지금 휴대전화에 찰리, 건진법사 처남 찰리 이렇게 적혀 있었고 네. 그 전화번호로 누가 한 겁니까? 아, 전화를 제가 걸었습니다. 그렇죠. 장인수 기자가 전화를 한 제가 거죠? 이제 찰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예. 처음에 전화를 걸면 받습니다. 찰리냐고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찰린 거는 인정한다. 건진이냐고 묻자마자 이제 건진법사 처남이냐라고 하니까 묻자마자 건진과의 관계를 묻자마자 잘못 걸었습니다 하면서 끊는데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찰리 씨의 핸드폰 맞고요. 예, 실제로 룸사롱 다니면서 놀았던 거 맞고요. 예, 그리고 주로 찰리와 재력가 최모 씨 둘이 중심으로 해서 룸사롱에 많이 갔고 이 둘이 국회의원, 경호팀장, 뭐 이렇게 당 관계자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술 먹으면서 놀고 예, 어떤 대선 기간 동안에는 대선 전략과 같은 것들도 상의하고요. 저런 식으로 또 이제 업소를 차려서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도 하고요. 이게 이런 사단이 나고 마담이 사실상의 제보까지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아까 보니까 한 회 한 번 가서 술 마시면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여러 번 갔으면 뭐 상당한 돈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까 지금 한 번에 1,000만 원씩 15번 1억 5천이라는 술값 얘기가 나왔습니다. 15번? 네. 예, 15번? 이제 그 내일 전해드릴 내용인데요. 그겁니까?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야. 1억 5천을 1억 5천. 누가 내느냐? 누가 냈느냐? 예.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생각해보니 이쪽 입장에서는 또 언뜻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차려줬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 1억 5천만 원 정도는 안 내도 되는 건가? 이런 착각을 했을 수도 있네. 그런데 예. 이들이 술값이 문제가 된 게 이 마담과의 관계에서만 생긴 술값이 아니라 아니에요? 이 룸사롱만 간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강남 일대의 많은 룸사롱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분들이네. 대체로 외상으로 술을 먹었고요. 예. 외상으로 술을 먹었으니까 이제 누군가는 내야 되는 거고, 그러네. 예, 낼 것이냐 또 역시 말 것이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돼 왔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장인숙 기자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보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제 총 저희가 3개의 리포트를 그랬죠?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실상 등장인물들과 이제 분위기를 소개하는 리포트였는데요. 건진법사, 처남 찰리라는 예명을 쓰는 찰리, 본명은 이제 김모 씨입니다. 그다음 재력가 최 씨, 그리고 저희가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모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 그리고 그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사설 경호업체의 대표이면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호 팀장을 맡았던 또 A 씨,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룸사롱에 수차례 드나들었다. 라는 내용이 첫 번째 리포트였고요. 뭐 술 먹은 거는 괜찮다. 네, 근데 뭐 거기까지야. 예. 뭐 어울려서 술 뭐 부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거기까지야 저희가 뭐 이렇게 각 잡고 흔히 말하는 그렇죠. 리포트를 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예. 두 번째부터 이게 좀 그렇죠. 두 번째 리포트부터 내용이 좀 심각해집니다. 완전 이상했지. 예. 예. 코로나 2020년, 21년에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왔고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1차적으로 정부가 했던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일단 유흥업소는 다 문 닫아라. 예외 없다.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고 그랬죠. 굉장히 세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영업하다 적발되면 굉장히 엄벌에 처했고요. 그랬죠. 근데 이 업소가 찰리 일당이 단골로 자주 가던 그 룸사롱이 단속에 2번이나 걸렸는데 단속에 2번 걸렸어요. 예, 2번이나 걸렸는데 그 마담, 예. 이들을 챙겼던 마담이 찰리 일행의 도움으로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2번 다 빼줬다는 겁니다. 찰리 일행이. 벌금도 안 냈고. 기소유예로 벌금 한 푼 안 내고 다 빠져나왔다. 근데 심지어는 YTN에 나왔던 업소였던 것 같다. 그렇죠. 이 업소가. 보도 내용에 실제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 수서경찰서에서 예. 단속할 때 그 단속 영상이 나왔다. 그래서 마담의 증언을 보면 그때 이제 당연히 카메라 등지고 이렇게 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카메라 가리느라. 예. 내 등짝이 나왔는데 화면에 TV에 크게 나와서 저 등판 마담 누구 등판 아니야? 예. 그 강남 룸사롱 마담들 사이에서 그렇게 회자가 돼서 유명한 등판이 됐다는 거죠. 유명한 등판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추정되는 당시 보도 영상도 그렇죠. 찾아서 보도를 했는데 일단 뭐 단속에 일단 걸려서 적발이 되면 그렇지. 그걸 빼는 거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도대체 이게 어떤 뒷배가 작용된 거냐. 네. 이거를 저희가 좀 추적을 해봤더니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일단 정보를 안 내놓는 안 내놓고. 상황이었고요. 예. 세 번째 리포트는 이들이 자꾸 단속에 걸리니까 짜증이 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 찰리, 재력가 최 씨가 이 마담한테 아예 우리가 유흥업소를 조그맣게 차려줄 테니까 영업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차려서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담의 증언이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이 단속을 한 번도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찰리가 어디 뭐 강남서든 수서서든 광수대든 우리 업소는 단속이 안 나오게 다 사전에 손을 썼다. 작업을 했다. 예. 나도 보면서 되게 신기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조직적인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타 업체들과 비교를 해서
가령 지금 김승원 의원실에서 한 자료를 내놔봐라. 그때 당시에 기소유예만 당한 업체들이 있냐? 단속당하고. 그리고 벌금도 한 번 안 낸 업체들이 이 업체 말고 다른 곳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유가 뭐냐? 네. 법적으로 타당하냐? 왜 이 업체만 봐줬냐? 그럼 봐준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냐? 진짜 권력의 뒷배가 있는 거냐? 그 권력의 뒷배가 누구냐? 누가 전화를 한 거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국가적인 조직적인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밝혀내야 되고 정권이 바뀐다면 제대로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 당시의 사안의 엄중함을 봤을 때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보통의 문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고 정말 이 세기말을 연상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도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일 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업자들이 망하든 말든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영업 중단을 세게 전면적으로 내렸던 건데 누구는 권력의 끈을 댈 수 있는 누구는 그렇죠. 버젓이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이런 그런 온당치 못한 부를 축적하고 또 놀고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스스로 아예 또 업소를 차렸잖아. 그리고 또 업소를 차리기까지 예. 하고요. 그런데 공교로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 연결이 확실히 돼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김건희가 그 앞에만 가면 쩔쩔맨다는 건진법사의 처남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보도할 내용 관련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강남의 룸사롱을 한 군데만 다닌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녔다. 예,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지금 보도에 나온 그 이명수 기자랑 대화를 나눈 마담은 그 당시에 템프로라고 하는 룸사롱 중에서도 가장 급이 높다고 하는 네. 가장 비싸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제 그 어떤 그 여종원들의 어떤 그런 그 미모나 이런 것들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줘야 돼. 예, 정말 부유층이 네. 아니면은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돈을 많이 줘야 예, 되는. 템프로에 주로 가서 놀았었는데 네. 한 번 갈 때마다 술값이 1,000만 원씩 1,000만 원 나온다는. 그래서 한 15번 자기가 기록 15번 정도 왔고 그래서 한 1억 5천에 술값, 외상값이 됐다라는 거고 이들이 이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업소도 돌아다니면서 외상으로 술을 마십니다. 외상으로. 예. 그런데 이 외상 술값이 문제가 됩니다. 한번 리포트 보시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만난 전 룸사롱 마담은 건진법사의 처남 찰리, 재력가 최 씨 일행이 15차례 정도 템프로에 놀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술값이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신원이 분명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오빠들한테 그때 당시에 1억 5천까지 술을 했었어요. 오빠 저 술값 좀 부탁드려요.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게 다 빚이니까 저 재미지거든요. 1억 5천만 원어치의 술을 외상으로 마셨다는 겁니다. 이들은 윤석열 이름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막 국민의 윤석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오빠들이 야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끝이야. 1억 5천이 돈이냐? 아 내 오빠 맞죠? 이러고 이제 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술값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화요일날 줄게, 목요일날 줄게, 좀만 기다려봐, 금요일날. 또 그러고 은행 시간 끝났다고 다음 주에 준다. 또 다음 주에 잠수. 이거를 와 정말 사람 진짜 돌아버리게. 그런데 이 마담한테만 외상을 진 게 아니었습니다. 인스타 언니부터 다 5천 이상씩이고 가수 언니도 지금 마담이신데 언니한테도 한 2천 정도 있고 10%부터 조금까지 지금 다 깔려있어요. 아, 그건 유명하던데. 네. 마담은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다른 마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정 언니. 아니 저희 언니는 저랑 친하다고 했는데 언니 바쁘세요? 아니 그때 그 오빠가 방송한다는 그 언니 있잖아요. 했어? 안 했어? 그 언니 무슨 명예 계시죠? 마담은 외상값을 받기 위해 결국 이들을 협박해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턱을 쳤죠. 통화했던 거 모든 통화 기록과 카톡 모든 내용들 그리고 찰리 오빠부터 나란히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싹 다 기자회견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틀만 시간 달래 주식을 팔아서 주겠대. 그러더니 진짜 이틀 뒤에 들어온 거예요. 이명수 기자는 룸사롱을 찾아간 지 1년 만인 지난해 7월 다시 이 마담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라는 걸 밝히고 관련 사실을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명수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 언론에서? 언론에서요? 응. 아니요. 내 김건희하고 7시간 통화했던 기자예요. 아, 이명수잖아. 네네네 오빠. 우리 그때 거기서 만났던 분 아니에요? 청담동에서 처음. 이 통화에서 마담은 1년 전 룸사롱에서 했던 얘기는 모두 사실이라며 자신이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나란 일 하시는 분들 모두 싹 다 기자회견 하겠다고 압박하니까 돈을 줬군요. 예, 이틀 만에 바로 입금을 했다라고 1억 합니다. 5천만 원을? 예. 그걸 이 마담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 1억 5천이 자기 계좌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방에. 예, 그거를 사실은 이제 이명수 기자한테 보여주겠다고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1억 5천. 예, 이명수 기자 확인을 요청하니까. 예. 근데 그때 어떻게 한 거냐면 재력가 최 씨가 돈을 안 갚으니까 세게 압박을 하니까 이제 그 재력가 최 씨, 예, 아버지. 재력가 최 씨를 압박하니까. 예, 아버지가 돈을 해서 보내준 걸로 알고 있다. 예, 제약회사 회장으로 알려진 사람. 알려진. 예. 그래서 1억 5천을 이 마담은 받았는데 이 마담만 이런 게 아니라 예. 이 마담이 알기로는 본인이 알기로는 아까 다른 언니 마담한테 예. 또 전화를 했잖아요. 강남에 최소 4-5명의 다른 룸사롱의 마담이 이런 식으로 술값이 외상값이 수천만 원씩 다 물려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돈을 받은 사람은 내가 유일하게 딱 나만 받았다. 예, 내가 액수가 억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커서 나만 받았고 나만 받았다. 뭐 4천, 5천 이렇게 뭐 되는 마담들은 이게 상대방이 너무 센 사람들이니까 그냥 어떻게 못하고 그냥 다 때렸다. 대통령 영부인 뭐 예, 이렇게 대통령 이야기해요. 영부인과 친하다라고 하고 실제로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랑 뭐 오고 이러니까 그냥 뭐 고소하거나 문제 삼아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들 포기하고 지금 보면 고소했대라고 물어보니까 안 했대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다 그냥 포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이명수 기자한테 술술합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이 마담이 기자회견을 하겠다. 국회의원이나 나란 일 하는 사람들, 너 건진법사 처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룸사롱에서 놀고 기자회견 하겠다. 술값 떼먹고 하는 거를 기자회견하겠다. 이렇게 네. 압박을 했는데 예. 마담이 그냥 압박을 한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마담의 다른 단골 손님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거를 하소연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마담의 다른 단골 손님 중에 한 명이 그러면 돈 받으려면 이렇게 해봐 라고 해서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이틀 만에 돈이 입금된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예. 근데 공교롭게도 예. 그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이명수 기자랑 친해? 이명수 기자랑 직접 친한 건 아니고 예. 한두 달이 건너서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직접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의 지인을 통해서 지인이 이명수 기자한테 제보를 합니다. 제보를 하고 예. 아마도 이제 그 사람이 전화 한번 걸어줬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예. 이 템프로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긴 가는데 그걸 상담해주는 내가 술값 대신 받아줄게. 그렇구나. 마담들 지금 술값 많이 떼었다며
내가 받아줄게. 다른 언니 마담들도 받아줄 수 있다. 예, 내가 받아줄게. 처음에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담용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마담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찰리가 누구고 그러네. 최 씨가 누구고 국회의원도 왔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 그렇지. 보는 손님한테. 그렇지. 근데 이제 이명수 기자가 처음에는 기자라는 거를 밝히진 않고 그냥 가서 아니 들어보니까 강남 마담이 그 찰리나 최 씨 때문에 지금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지. 외상값 지금 수천만 원에서 떼어갖고 내가 사실은 이제 얘기 듣고 왔는데 그래 내 전문이다. 내가 전문이다. 돈 받아줄 수 돈 있다. 받아주는 전문이다. 그러니까 마담이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놀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술값을 이제 떼었고. 해결사로 나섰네. 네, 그렇죠. 해결사로 나섰다가 나중에 한 1년 후에 내가 이제 리포트 하려고 나 사실은 기자다, 이명수다, 7시간 그 통화한 그 사람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근데 기자라는 그러면서 걸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담이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말을 바꾸지 않았다. 자기가 했던 얘기는 다 사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담 핸드폰에 이들의 뭐 명함이나 핸드폰, 뭐 찰리나 그렇지. 뭐 그 경호팀장 A 씨나 이런 사람들의 번호가 다 있었고, 다 있었고.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마담이랑 통화를 이명수 기자 앞에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스피커폰으로 한 겁니다. 한 거네. 예, 통화를 한 겁니다. 그걸 예. 녹음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로 보입니다. 예. 지금 다음 리포트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예. 황당하게도 예. 지난 대선 기간 룸사롱에서 선거운동도 합니다. 예, 별일 다 하는군요. 예,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만난 마담은 찰리 일행이 룸사롱에서 대선 전략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가 빠지기로 했다. 안철수가 빠지고 이렇게 움직일 거고 결국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무조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오빠 정치판으로 짜고치가 보수적이네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듣고 신기하니까 저는 정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행각은 영부인 측근이라고 하기에는 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한테 윤석열 그 임명장을 줬거든요. 아, 보여줬다고요? 아니 무슨 임명장 같은 설탕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캠프 있네. 캠페인 임명장. 찰리 오빠가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마담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희 술집 아가씨들 임명장 다 뽑아줬어요. 아, 진짜? 아가씨들까지? 네, 윤석열 뽑으라고. 그럼 찰리가 그걸 다. 네, 아가씨들도 몇 명 다 해줬죠.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는 임명장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다 민주당 관계자들에게까지 발급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진법사 처남이 룸사롱 마담과 아가씨들까지 윤석열 선거 캠프 임명장을 발급해줬다는 겁니다. 전 대통령님한테 이런 임명장 받은 게 처음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손님들한테 자랑했었어요, 그때. 나 대통령님한테 임명장 받았다고 그랬더니 니 어떻게 받았냐고 그래가지고 오빠 내가 내가 다 알아서 다 해. 막 이러면서 그냥 넘겼거든. 이게 뭐야? 경호원 배지도 나눠줬다고 합니다. 저한테 경호 배지도 주셨었어요, 그때. 배지가 너무 멋있으시냐고 이랬는데 그 나라 그 동그란 배지 있잖아요. 그런 모양의 배지 집에 있거든요, 저. 이들은 측근이라면서도 영부인에 대한 존경이나 배려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영부인이 하루의 출신이며 저 역삼동이가 저기 술 따를 때부터 알았었고 찰리가? 아니 그 친한 누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아무튼 좀 불미스러운 얘기들까지 서슴없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여사한테 뭔 얘기? 영부인님이 친한 누나인데 실제 하루의 출신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팔고 하면서 대통령 만들었다. 아, 진짜 사람이 출신이야. 나도 좀 영부인 될 수 있는 거네? 막 이러면서 장난쳤거든요.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연락해봤지만 찰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일단 임명장에는 뭐 강남지구 뭐 위원 뭐 이렇게 돼 있을까요? 보통 뭐 캠프 특보 아니면 캠프 어느 특보? 지역 위원 이런 위원. 식으로 많이 그 네. 캠프 그 임명장을 사실은 예. 보통은 남발하죠. 남발합니다. 남발해. 남발하는 건 맞아. 민주당도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룸사롱 왜냐면- 아가씨들한테까지 준다는 거는 좀 예. 상상을 초월하네요. 저도 기자 생활 뭐 선배는 더 오래 하셨지만 20년 만에 처음 들어봅니다. 이 선거판 숱하게 겪어봤는데 그렇죠. 룸사롱 가서 마담과 아가씨들한테 이거 원래 남발하는 건데 그렇지. 처음 남발을 해. 들어봅니다. 예, 처음 듣습니다. 예. 예. 이게 품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김건희 씨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좀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이 권력을 이용하면서도 또 그 권력을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하찮게 봤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김건희의 뒷배를 아무리 예. 봐도 이용해서 그렇지. 단속에 걸린 뭐 그 마담도 빼주고 룸사롱도 빼주고 단속에서 유흥업소를 차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 라인이니까 벌일 수 있는 대담한 짓이지 그렇죠. 자기들 힘만 갖고는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경찰 단속도 빠져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건진 법사 자체는 조용히 있었지만 윤석열 집권 이후에 그 주변 건진 법사의 딸 그리고 이런 찰리 이런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역시 김건희라는 든든한 배경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고 다닐 수 없는데 그렇죠. 이용할 건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만 다른 말은- 사람들 듣는 말은 데서 또 이렇게 해. 술집 마담에서 이거는 화류계 출신이다라고 지금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이건 건데 확인된 사실도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찰리나 이 사람들이 네. 저희가 모르는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우리는 확인은 못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네. 김건희가 화류계 출신이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이 드러난 바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 좀 자유분방하게 놀고 남자들과 어울리고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전문적인 흔한 말로 무슨 어디 아가씨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건 없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들이 잘 아는데 화류계 출신이다. 심지어 모 팔고 술 따르고 그렇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나가도 좀 한참 나간 얘기입니다. 그렇지. 김건희가 젊은 시절에는 좀 그렇게 놀았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예,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는 그래도 행동에 어느 정도는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되고 고위검사가 되고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도 김건희가 어디 가서 술 따르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비하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건희가 술 따르고 자기 모 팔고 해갖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 이거는 좀 나가도 한참 나간 거고 그렇죠.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저희가 작년 9월에 보도했던 김대남이 윤석열을 향해서 꼴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네. 예. 비슷하네. 근데 이들은 김건희를 향해서 또 화류계 출신이다. 술 따라서 남편 대통령 확인도 안 만들었다. 된 사실. 예.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남들 듣는 데서 하는 겁니다. 그냥 술집 그것도 마담이나 측근이고 라인이나 그렇지. 사람들이.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른 쪽으로는 그 사람들 욕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기강이 안 서 있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주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적으로 예.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그렇죠. 정치적 지향이나 그렇죠. 이념이나 가치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매력에 감복하거나 탐복해서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순순히 어떤 그런 물질적 이익, 그렇지. 자신의 욕망을 그렇죠.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이다 보니까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김건희나 윤석열을 비판하는 저희 같은 언론인들도 어디 가서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말 하는데 못하지. 예. 이들은 뒤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세 번째 리포트가 아주 지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철규 의원이랑 통화한 내용이 있네요. 이 작년 11월에 이철규 의원과 이명수 기자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통화 때문에 어제 오늘 보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 번째 리포트, 마지막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친윤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의원님. 기자, 나한테 새벽에 전화했었네. 그러니까 술 먹고 자는데.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거 바로 끊었어요. 이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얘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예. 김대남이 그놈은 언제부터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 보니까 대단하다 우리 기자. 뭐 내가 한 거 없어요. 어떻게 의원님. 대통령실에 있는 놈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김대남 행정관 얘기를 하던 이철규 의원은 갑자기 이명수 기자의 다른 취재 내용을 물어봅니다. 아니 건진 주변은 또 어떻게 저게 접촉했어? 나요? 어. 나 건지는 취재 안 했는데. 이 기자가 아니라고 하자 이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뭐 건진 처남이란 거 술집에 예. 가가지고 술 마시고 술값 안 갚은 거 그거 취재했는데 그냥 예. 그거 했다던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의원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취재한 건데 그거 오래됐는데. 바싹 한 사람도 있잖아. 야, 의원님 진짜 정보를 진짜 굿이다 굿. 와. 그 내가 어디서도 우리 영관님한테도 내가 보고 안 드렸던 건데.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이명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 그 현직 경호처도 있나? 예, 경호처 애들도 있지. 예. 현직. 그거는 좀 파악해봐야 돼요. 아니 경호처 애들이라는 거지 이게. 예, 그게 경호처. 그 의원이 그거 어떻게? 근데 의원이 지금 내 취재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나 회사에 보고도 안 했는데 이거 나 지금. 아니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2023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비위 행위를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이 내용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저기 지난번에 선거 무렵에 예. 취재한 게 있지. 네? 그 밑에 그 보좌관하고 도의원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당시 이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국민의힘 모 의원이 술을 마시고 한 여성을 폭행해 이 여성이 입원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에도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야. 알지. 전국 각지에 내. 근데 그거는 왜 그 보도 안 했나? 그 주장만 있고 물증이 없어가지고. 눈두덩이 맞은 여자가 주장을 해 그렇게? 그렇죠. 그 사람이 나서줘야지 이게 신빙성이 더 있는 건데. 그때 두드려 팬 게 맞나? 나는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몇 번을 만나가지고 한 거니까. 예. 근데 그 여자를 내가 못 만나가지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보도도 하지 않은 이명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철규 의원 역시 이명수 기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자신들의 관심 대상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그것도 아세요? 와, 왜 그거 취재한 것도 아는? 아니 본인이 지금 이봐 대한민국에서 이명수가 대통령 내놓고 몇 사람 안에 들어간 10번째 안에 들어간 유명인이야. 본인은 그 본인의 무게를 모르나? 그래. 언제 저기 소주 한잔 하자.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예.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저기서 중요한 장면이 권성동 의원이 나가면서 국민의힘 모 의원 이런 멘트가 나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이거는 정정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모 의원은 권성동 의원은 아닙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금 아마 이제 원내대표도 하고 원내대표여서 저 영상을 쓴 건데 자료 화면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마침 저 화면에 걸려 있는 거지. 저 권성동 의원과 이 국민의힘 모 의원 관련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은 아님을 확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다른 의원에 관한 내용인데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지금 충격적인 건 취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찰을 하고 있나라는 의심도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일단
이철규 의원은 내가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다. 그러니까 경찰을 통해서 지금 이 정보를 취합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뻐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예. 근데 사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여당 의원한테 줄 수가 여당 있나? 의원한테 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만약에 자신들이 생성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리고 정기적으로 누설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게 그렇죠? 어쩌다가 하나 들은 게 아니라 예. 이제 다 뒤에서 알고 있잖아, 얘기했지만 다. 저희가 취재하다가 이명수 기자랑 제가 취재하다가 아까 그 국민의힘 모 의원의 그 여성 폭행건 같은 거는 아예 덮은 건입니다. 취재하다가 덮었어. 취재하다 덮고 저희도 잊고 있던 건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서 그 술자리에 누가 있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보좌관이나 뭐 몇 명이 더 있었던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도 한번 그런 기사를 썼는데 그 용산 서울의 소리에 4번 당했다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록, 그 다음에 이제 디올백, 그 다음에 김대남 행정관 녹취록, 그리고 또 특종은 아니었지만 김건희 여사의 심야 계산책 요 영상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지금 김건희 어떤 특이하거나 이상하거나 잘못된 불법 행동이 이명수 기자한테 지금 연달아 4번을 그렇죠.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이명수 기자가 요새는 뭘 취재하고 다니는지, 혹시 나와 관련된 걸 취재하지 않는지, 이명수 기자 또 이것뿐만 아니라 김건희의 친척들을 또 엄청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했을 거고, 권력자의 관심, 그 알고 싶은 게 생기면 그 밑에 사람들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 권력자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이철규 혹은 또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이명수 기자의 좀 동태를 파악했고 이철규 같은 경우는 경찰 출신에다 권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경찰 조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리가 성립이 된다면 김건희 그리고 그 밑에 이철규 그리고 또 다른 라인 그리고 그 밑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 검찰이나 경찰 이쪽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당 의원은 이런 일이 있고요. 야당 의원은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보고를 해요. 집권 여당의 실세들에게. 그러면 검찰, 경찰 또는 수뇌부 그리고 집권 여당의 실세 그리고 용산 이런 쪽에서 이제 캐비넷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어. 그러면 이거야말로 빅브라더인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비판했던 것 똑같은 일을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카카오톡 검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비판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은 만약에 이 일이 지금 이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이철규 의원이 여당 의원의 어떤 부정적인 일까지 알고 여당 의원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질문까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철규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 기자들의 취재라는 게 100% 또 이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자들을 만나서 묻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도 이명수 기자의 취재를 어떻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정보의 수준이라는 게 지금 리포트 보셨으면 알겠지만 경호처도 있나? 라고 묻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핵심만 찔러. 핵심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취재 초반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서 취재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직 경호처 윤석열의 경호팀장이라고 지금 마담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직인가? 저희도 취재했던 부분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경호처 안에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경호에 가담한 건지 직급은 뭐였는지 그리고 이 경호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비상임이긴 하지만 공단의 이사로 가 있습니다. 공단 이사가 되려면 또 역시 정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공단 이사를
함부로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눈도장을 찍어서 잘 보여야 이사로 비상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리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이런 의혹들을 많이 취재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렇죠. 그 권성동 의원이 아니라고 한 다른 국민의힘 모 의원의 여성 폭행 사건도 정확히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그 워딩이 지나가면서 갔는데 그 의원이 그 이철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뭐 보좌관이랑 도의원이랑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가 자세히 소개는 안 했지만 그 술자리를 알고 있구나. 그때 그 모 의원이 술 마실 때 예. 도의원들이 같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고 세세한 건데 그걸 지금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경찰에서 또는 과거 같으면 청와대 민정에서 공직기강 쪽에서 뭔가 감찰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칭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철규는 그냥 집권여당의 실세 의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비선이야. 그렇습니다. 비선에서 언론 사찰이나 아니면은 광범위한 정보 통제, 정보 조작, 그리고 그걸 통한 여론을 갖고 놀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거지? 얼마나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거지? 그리고 꼭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만 사찰성의 뭔가를 한 건가? 이거는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이명수 기자만 한 게 아니라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정보 수집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그렇죠. 거의 이 정도면 사찰 수준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예. 그 국민의힘 모 의원 폭행 의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보안 유지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워낙 민감한 내용이고 저희가 취재한다는 것조차도 좀 잘못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하고만 좀 은밀히 취재를 했었고 취재를 진행하다가 결국 리포트 보신 대로 그 피해 여성을 만나지 못해서 조용히 덮은 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1년 정도 지나서 한참 뒤에 예. 근데 그건 왜 보도 안 해?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거의 사찰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 검찰과 경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예, 진실은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 비상계엄만 보더라도 그 전에 이런 식의 정보 수집을 저는 충분히 했고 것이다. 이 정보를 가지고 예. 자신들의 국정 운영 그리고 어떤 여론 조작이나 언론 공작이나 그렇죠. 대언론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이 보도를 지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이게 공무원한테 수집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경찰청 정보국장이다. 정보국장 출신이다. 자기가 뭐 경찰들 많이 요새도 만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이게 합법적인지 좀 밝혀주셨으면 이 좋겠는데. 변호사한테 문의해봤더니 예.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경찰이 정보를 자신들이 수집 생성한 정보를 이철규 의원한테 얘기했으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시켰다면? 예, 시켰을 수도 있죠. 권력자니까. 친윤이고 야 이명수 좀 요새 뭐 하는지 알아봐. 라고 해서 일부 경찰들이 그런 어떤 대통령실이나 이철규 같은 친윤 의원들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건 또 직권남용이나 사병처럼 운영된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또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